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와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옆에 너무 아리따운 이야기 손님 와 계신데요. 일단 인사하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연입니다. 네, 지금 살짝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즐겁다는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그 즐거운 마음이 어린이에 닿기를 바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의 작품으로는 갑자기 악어 아빠, 갑자기 기린 선생님, 그리고 비밀 교실 시리즈가 있고요. 최근 출간된 작품으로는 루이치 인형 등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소연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예. 소연입니다. 성이 없으니까 더 분위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선생님과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근데 갑자기 악어 아빠로 제10회 비룡소 문학상을, 루이치 인형으로 제11회 정채복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상을 막 빵빵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믿겨지지 않았고요. 예.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예. 그 상 받은 순간에도 떨렸고 상 받고 나서도 이게 정말 현실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네네. 말이 진짜 어떤 말인지를 실감하셨군요. 예. 그럼 전화로 소식을 들으셨나요? 네, 전화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정채호 문학상 받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와, 진짜 축하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 논쟁. 저희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논쟁이 벌어집니다. 엄마 아빠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제까지 받을 건지 논쟁을 합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까지만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많이 받는다는 게 늦게까지 계속 받는 걸 말하나 봐요. 네. 저는 레고를 받기 위해 이 논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어린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인 친구 레고를 좋아하나 봐요. 저도 레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레고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레고를 선물로 주면 돼요. 어린이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이 애들마다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들도 되게 종류도 많고 맞아요. 잠깐 이렇게 한눈 팔고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맞아요. 신상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막 보면 신기해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와, 우리 혜인 친구 끝까지 버텨서 오래오래 레고를 계속 선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자작곡입니다. 모래시계. 네. 와, 모래시계라는 자작곡이었고 칼림바를 연주해 줬는데요. 너무 따뜻하고 예. 느낌이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리리리리링 이러면서 띠리띵 띵 이렇게 하면서 모래알이 이렇게 하나하나 네. 딱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희수 친구가 작곡한 곡을 많이 보내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을 어떤 악기로 연주하면 가장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해서 칼림바를 고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자작곡이라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예, 자작곡 왠지 그 영역은 우리가 못할 것 같은. 네, 맞아요. 솔직히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는 쉽게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그쵸? 하는데 네. 저는 심지어 어렸을 때 친구가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그런 거 우리가 해도 되는 거야. 맞아,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네. 언제나 놀라운 도전을 계속하는 우리 희수 친구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멋진 연주와 노래를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고민 상담도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소연 작가 선생님 신문 10답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 양띠예요. 매매 양띠. 양띠는 좀 순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좀 그래도 순한 편이에요. 네, 좋아하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고민을 했는데 뷔페를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주로 고르냐 이 생각을 막 했더니 제가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제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가득 접시에 담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구나. 예, 그거 왠지 뷔페에 가면 저는 김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뷔페에서는 절대 김밥을 먹지 않아요. 왠지 좀 단가가 비싼 음식을 담아야지 본전을 찾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좋아하는 계절? 저는 추운 것과 더운 것을 좀 싫어해서 봄과 가을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봄에는 기분이 뭔가를 다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되게 활기차고 막 너무 기분이 좋은 네. 느낌으로 있고요. 또 가을은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면서 쓸쓸함과 네. 그런 겨울 분위기, 가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제가 쓴 책들 중에서도 가을과 겨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우리가 왜 쓸쓸함을 생각하면 쓸쓸한 거 참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계절과 연관시켜서 쓸쓸함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네, 맞아요. 왠지 그 쓸쓸함은 그냥 또 운치 있어요. 맞아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가을의 그 쓸쓸함이 주는 그 느낌. 네.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워낙 요즘 좋은 동화들이 너무 많아서 예. 사실 고르기가 쉽진 않았는데 네. 화요일의 두꺼비를 골랐어요. 와, 네. 예. 그 책을 고른 이유는 동화를 쓰기 위해서 습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너무 좋은 동화들도 많고 네. 되게 감명 깊은 동화들도 많았는데 제가 화요일의 두꺼비를 읽으면서 그 책을 딱 덮고 생각한 게 아, 나 이런 글 쓰고 싶어. 아, 네, 그 마음을 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첫 마음을 준 책이라서 저에게는 이 책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사랑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첫 느낌, 이렇게 써보고 싶은 나의 열정 네.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이 책을 네.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림책은 네. 그 조원희 작가님의 그 미움 예. 이라는 책인데 짧은 텍스트 안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네. 글이어서 이 책을 보면서 또 느낀 게 네. 아, 이런 그림책 정말 쓰고 싶다. 어. 네, 그런 마음에 선생님, 욕심이 좋은 거 보면 나도 이렇게 할래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뭘까를 사실 고민을 하다가 음. 네, 내가 이거만큼 잘 쓰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저의 마음을 담은 그림책이 제가 네. 좋아하는 그림책이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나의 보물 1호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정말 가족이에요. 예. 네, 가족이 보물 1호인데 이제 또 물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썼던 책들 이제 이 책들을 제가 한 칸에다가 이렇게 쫙 모아놨어요. 그 책을 볼 때마다 아, 이제 이게 내 보물 1호가 되겠구나. 저는 이제 책을 보통 쓸 때 저희 아이들을 보고 많이 영감을 얻어서 써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보물인 것처럼 이 책들도 보물이 아닐까. 보물이 또 보물을 만들어줬군요. 아, 예, 맞아요. 와, 네. 그냥 보물에 둘러싸여서 사시는 네. 선생님이시네요. 그렇다면 보물에 둘러싸인 선생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책이 출간이 되면은 네.出版사에서 증정본을 보내줘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 네. 그 기분이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책을 PDF 파일로 해서 네. 그림으로만 볼 수 있어요. 네. 나오기 전에 표지까지. 네, 네, 네. 이렇게 보다가 실물을 받았을 때 그 감동. 예. 네. 그리고 제가 책 냄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인쇄돼서 간 나온 책을 받아서 책 냄새를 맡는데 네.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 냄새를 맡았을 때 그 행복감.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요즘. 선생님 행복해지시려면 책을 계속 쓰셔야겠네요. 계속 책을 받아서 책의 네. 향기를 맡으면서 와 행복하다라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당분간은 계속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놀아요. 뭘 하고 놀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공연을 보던가 아니면 또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화를 해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들을 하나하나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 거의 노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지금 예로 드신 것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가장 최고인 것은? 여행이요. 혼자 가는 여행 아니면 저 가족 여행? 혼자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번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하루 혼자 바다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새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좀 약간 해방돼서 네. 오롯이 하루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스트레스가 풀리죠. 네.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사실 운동이에요. 네. 운동을 정말 못하고 네. 몸치예요. 운동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이 운동이라는 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막 이러니까 운동이 필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싫어도 이제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다시 이를 악물고 무슨 운동을 하시나요?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네. 댄스를 시작을 했어요. 운동도 즐거운 걸 하시네요. 네. 왜냐면은 다른 뭐 이렇게 헬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운동을 즐기지 않으니까 차라리 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이라도 추면은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등록을 하고 네 열심히 그냥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와 지금도 날씬하신데 얼마나 더 날씬해지시려고. 예.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운동을 잘하고 싶고 운전을 잘하고 싶어요.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 어렵게 땄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전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운동도 잘하고 운전도 잘해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운동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수영, 뭐 스키, 보드 다 타보려고 배우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운동신경이 너무 부족해서. 근데 댄스는 어떻던가요? 선생님이 자꾸 저를 보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웃지만 꿋꿋하게 내 스타일대로 가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얼핏 그런 생각은 드네요. 수영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자세를 꼭 잡아야 된다던가 그래야만 이게 앞으로 나아가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댄스는 좀 못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그냥 맞추면 되니까 좀 괜찮은 운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누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담이 없잖아요. 못하는 맞아요. 거를 그냥 내가 기분 좋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운동 같습니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넌 언제나 최고야. 와, 넌 언제나 최고야. 어떤 뜻이 다르실까요? 요즘에 사실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애들은 눈에 띄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의기소침했었어요.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누가 나에게 넌 언제나 최고야라고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가
난 정말 최고야. 예.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선생님 말씀이셨어요. 요즘 너무 1등만 최고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등이 아니다 뿐이지. 네, 맞아요. 다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본인이 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10명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중에 한 명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최고야 생각하시면서 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사연이 많은데요. 다음 사연도 크리스마스 사연이에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약 한 달 남았다. 우리 반 애들은 산타 이야기를 한다. 벌써 13살이지만 아주 진지하게 산타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서 소개하려 한다. 어떤 애는 어린 남동생이 있다. 어려서 그런지 산타를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애는 크리스마스마다 동생에게 산타가 돼서 편지를 써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땡땡 어린이 이제 학생이 되었네요. 축하해요. 올 한 해 재미있게 보냈나요? 앞으로도 누나 말 잘 듣고 산타가 누나라는 티가 너무 나는데요. 앞으로도 누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땡땡 학생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동생이 편지를 보물상자에 너무 소중하게 보관해놔서 몇 년째 사실을 숨기고 산타클로스가 돼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고 일어나니 선물이 있어서 밤새 안 자고 산타를 기다리다가 산타가 오는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대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조심히 눈을 떴지만 선물을 가져오신 건 산타클로스가 아닌 아빠였다. 들켰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산타란 걸 안 믿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어릴 때가 생각났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보내신 선물을 선생님들이 산타 분장하고 집에 와서 전해주셨다. 커다란 곰인형, 부추, 소설 등등. 그때까지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빨래 건조대에 산타 수염이 있는 걸 보고 환상이 깨졌다. 너무 재밌는 사연이에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착한 누나네요. 누나 말 잘 듣고 거기에서도 네. 너무 웃겼어요. 산타들이 주로 부모님 말씀 잘 네, 듣고 맞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산타만 누나만 잘 듣고 한다는 거는 산타의 정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역시 자기 본심을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착하게 편지도 보내주고 하는 게 너무 좋네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려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동해북삼초등학교 김은우 기자가 불러줍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울면 안 돼. 와, 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네, 진짜 우는 아이인데 선물을 안 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애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그런가요? 시즌이 시즌이 다가오면 되면. 네,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산타를 믿든 안 믿든 네. 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좋은 선물을 받을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느낌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도 왠지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막 선물도 주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또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잠자는 동생 머리맡에 선물 만들어서
하나씩 놔주고 막 그랬는데. 되게 좋은 언니였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지만 네.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뭐 산타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저는 큰애는 눈치를 챘는데 둘째가 아직 눈치를 안 챘는데 이 큰애가 계속 둘째한테 야 산타는 없어. 그래서 막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야 있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위 애들이 먼저 알게 네. 되잖아요. 근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 야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도 끝까지 동생을 지켜주면서 맞아요. 그래 그때가 좋을 때다. 계속 믿으렴 막 이러면서 네. 아유 저 어린 동생 이렇게 대하는. 네. 근데 사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선물을 주고받고 하니까 네. 괜히 마음이 설레고 크리스마스 캐롤만 들어도 뭔가 분위기가 나고 어른들도 그래요 사실은.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원하고.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희는 딸이 셋이었고 제가 첫째였는데 4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 저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맨날 제가 친구네 집만 놀러 가면은 언니랑 같이 놀겠다고 예. 뒷공무니만 쫓아오는데 그때는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첫째 운명이죠. 저도 예. 첫째인데 동생들이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하루는 친구 생일에 초대를 받아서 예. 이번엔 정말 나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동생이 쫓아올까봐 예.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예. 숨으면서. 그러면 그 동생은 언니가 어디를 나가기만 하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신발 신고 뭐 쫓아오는 거예요. 친구네 집 간다 그러면 쫓아오고. 저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도망가다가 네. 동생이 저를 놓친 거죠. 예. 그래서 숨어서 딱 그 친구네 집에 딱 들어갔어요. 예. 친구네에서 정말 동생 없이 동생을 따돌리고. 너무 혼자서. 신나게 예. 막 놀고 있는데 예. 갑자기 예. 언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얘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예. 근데 옛날에 저희 음. 동네 집에는 문 앞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벗어놨어요. 아.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예. 집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예. 골목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찾으러 다닌 거예요, 엄마. 집집마다 언니를. 열어본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다가 언니 신발이 딱 보이자마자 여기 언니가 있다. 엄청 똑똑한데요, 네, 동생?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받아들여서 생일 파티를 같이 즐겼던. 네. 친구들이 야, 네 동생 또 왔다 그래서 네. 놀리지 않았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꿋꿋하게 동생은 왜냐면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언니랑 노는 게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의 친구들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첫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동생이 그러니까 둘째는 저랑 연년생이라서 1살 차이인데 네. 걔는 걔만의 세계가 좀 있어요. 걔는 따로 놀았어요. 언니를 따라다니지 않았군요. 그리고 그러면 셋째 동생이 큰 언니만 따라다녔어요. 왜 둘째 동생은? 둘째 언니는 좀 노는 게 달랐어요. 그 친구는 너무 활달하고 흙에서 노는 친구. 그런 친구여서 안 맞는 거죠. 왜냐면 큰 언니를 쫓아다니면은 친구들이 재밌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어렸을 때 좀 친구도 많고 재밌게 놀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줄넘기, 고무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고무줄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몸친데. 아니, 운동 신경 없고. 근데 정말 신기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고무줄 잘했으면 선생님이 그 능력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런가요? 일단은 고무줄 잘하셨으면 댄스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고무줄을 가능성이 굉장히 엄청나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줄하고 공기놀이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편 나눠서 네. 할 때 좀 인기가 있으셨겠는데요? 제일 먼저 잘했었어요. 뽑혀가는 친구. 네. 와.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밤 늦도록 놀잖아요. 네. 놀면은 이제 골목에서. 집에서 엄마들이 밥 먹어 불러요. 맞아요. 저녁에. 그러면 각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갈 때까지 노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애들은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없어요. 맞아요. 다들 집에서 게임하거나 네. 아니면 각자 놀고 네. 학원 가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놀이터에 없고 애들이 노는 걸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정말 뛰어놀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무조건 놀아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신나게 뛰어놀면은 얼마나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데 그렇죠. 말이죠. 애들도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제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뛰어놀아야 됩니다. 어린이는 무조건 네.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일단 키가 크죠. 선생님도 키 크시고 저도 키 크거든요. 열심히 뛰어노십시오. 열심히 뛰어노시라는 당부의 말씀 네.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멋진 동시가 하나 와 있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창 대하초등학교 나태주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예요. 이 동시는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색과 구름, 나태주. 하늘색은 그 말대로 하늘에 있는 색 같아서 하늘색으로 지은 것 같다. 하늘을 보면 바다 계곡 같은 게 떠오른다. 그리고 하늘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늘색 말고 구름도 생각난다. 구름은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떠다지는 것 같다. 와, 이름도 나태주 시인과 예. 이름이 같은 친구가 보내준 글인데 그냥 담담하게 하늘색이라는 그 말은 하늘에 있는 색을 그냥 색 이름으로 붙여준 것 같다고. 하늘로 여러 가지 이야기 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거는 하늘을 보면 바다 계곡 같은 게 떠오른다. 하늘을 보면서 뭔가 물이 생각난다는 네. 이야기겠죠. 네. 고창에 사는 친구니까 아무래도 넓은 바다 이런 게 하늘을 보면서 같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늘 같아요. 보는 바다가 있으니까 하늘을 네. 보면서 바다도 생각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구름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마음이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겠죠. 네, 그 그런 것 같은 예, 것 같아요. 신기하게 왜 구름이 이렇게 입체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평면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게 흘러가는 게 되게 신기한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 뭔가 내가 둥둥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어린이의 눈으로 본 하늘. 네, 너무 멋진 동시였어요. 예, 멋진 동시에 이어서 멋진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 효성초등학교 이은솔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징글벨. 와, 이 느낌 뭐죠? 왠지 징글벨 그러면 뭔가 신나는 연주가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반주 없이 그냥 한 손으로 오른손 하나로 느릿느릿 멜로디만 연주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 이 노래 징글벨 맞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들었죠. 너무나 분위기 있게 곡이 연주가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앞에 하늘과 구름 막 이런 시를 읽고 나서 이 연주를 들으니까 진짜로 한가롭게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 분위기 좋은데요? 네. 징글벨의 새로운 발견. 혼자서 이렇게 쳤겠죠? 한 손으로? 네.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음. 되게 고요한 크리스마스가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롭고 네. 예, 편안한 느낌. 음. 야, 은솔 친구 버전의 징글벨. 누구도 이런 식으로 징글벨을 연주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산타의 정체. 전 사실 3학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산타를 믿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바로 그날 산타를 불신하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 당일 선물을 보는데 선물 포장지가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포장지였습니다. 저희 집 얘기. 선생님들이 네. 그러셨. 네, 그때부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산타라도 무단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머나 이걸 찾아봤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산타가 방에 선물을 두고 가는 거라면 그건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산타는 밀린 벌금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또 산타 한 명, 루돌프 한 마리가 10시간 만에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온갖 생각이 교차하며 떠오른 엔딩은 산타는 없다였습니다. 지금은 귀신만 믿어요. 하하하하. 선생님 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아, 예. 그래서 저희 집을 보는 저희 아이가 보낸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포장지였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집에서 자주 쓰는 포장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쓰고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한 거죠. 이렇게 아. 돌돌돌돌 말아서 넣어놨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저 포장지가 있었지 이랬는데 산타 선물이 똑같은 포장지. 놀란 거죠. 이게 제가 아니, 좀 또는- 치밀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산타 선물을 받고 났는데 가보니까 그 포장지가 이제 없어졌어.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포장지를 단서로 해서 아까 그 친구는 누나 말 잘 들어가 단서였는데 네. 우리 다빈 친구는 포장지가 단서가 돼서 이거는 우리 집 거구나. 산타한테 준 게 아니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막 무단 출입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제가 맞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네. 무단 주거 침입에 대한 조사. 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룻밤 안에 전 세계 네. 어린이들한테 다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는 네. 불가능하죠. 근데 작년에 보낸 사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타가 없을 거야 라고 네. 하니까 엄마가 너는 왜 산타가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거 뭔가 논리적으로 밀리는데 그러네요, 진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재밌네요. 네,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막 또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소연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곰이랑 문이랑 곰이 안녕? 비켜 나 급해. 응?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오줌 싸개가 될 뻔했어. 그래도 실수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다행이야. 문희야, 오줌 싼 사람을 오줌 싸개라고 하잖아. 그럼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은 뭐라고 하게? 어휴, 이제 오줌 얘긴 그만하자. 얼른 맞춰봐. 모르겠어. 정답은 바로 잽싸개. 나는 오늘 잽싸게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개를 피할 수 있었지.